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황동규, 즐거운 편지.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의 박기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새로운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오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그렇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오늘은 이제 오기사랑 니마, 줄여서 니마죠?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일 배송 영화방의 63방이고요. 2014년도 마지막 영화입니다. 대미를 장식해줄 그런 영화를 오기사와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고개 끄덕입니까 그냥? 아, 예, 저도 영광입니다. 어찌됐건 뭐 1시간가량 정도 될 텐데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영화방의 모토 자체가 더 쉽고 더 즐겁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이 좀 튕기셨어요. 굉장히 많이 튕기셔서 섭외에 굉장히 좀 힘이 들었었는데 어찌됐건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은 재미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지난주 박스 오피스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큰 빨간 날이었죠. 어떻게 보면 솔로들 분들한테는 그냥 빨간 날이었고, 많은 연인들이나 가족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1년 중에 의미 있는 빨간 날이었죠.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가장 큰 대목이 사실은 거의 크리스마스거든요. 방학도 껴있고요. 크리스마스에 웬만한 연인들이 이 극장을 찾기 때문에 가장 큰 피크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때 박스오피스 순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25일이었죠? 예. 네, 목요일 박스오피스 순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1순위가 국제시장이네요. 네, 국제시장. 사실 저희는 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감독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어떤 영화가 될지
좀 눈에 보였거든요. 보였기 때문에 이제 김 기사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오 기사님도 그렇고 볼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안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죠? 이게 황정민 씨가 나와가지고 보신 분들은 꽤 재미있게 영화를 봤다고 해요.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들 세대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영화에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인생 자체가 그거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아버지 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는 보지 않았고요. 생각 외로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개봉하고 나서는 박스오피스 순위가 계속해서 1위고요. 1위 자리에서 뭐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호빗이라는 대형 영화가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누르고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순위도 좀 알려주시죠. 예, 두 번째는 기술자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기술자들에 누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사실 기술자들 지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기술자들은 여성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김우빈 씨가 나오고요. 네, 어떤 건지 알겠죠? 예. 그 무슨 1,500억이라는 돈을 뭐 털러 가는 뭐 이런 범죄 영화 이런 건데 사실 영화 보신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조금 난해하다고 해요. 그 청소년 여학생들은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영화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순위도 알려주세요. 예, 세 번째는 호빗입니다. 예, 호빗 5군데 전투. 저번 시간에 김기사랑 방송을 했었고요. 61방 방송을 들으시면은 호빗에 대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빗 보셨잖아요. 그럼요. 예, 호빗 보셨는데 재밌으십니까? 그냥 재밌는 영화 같아요. 예, 재밌는 너무 막 영화죠. 재미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선 볼거리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영화? 평범한데 좀 스케일은 큰. 그렇죠. 예, 오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빗 앞 이야기를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대충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악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싸우고 뭐 그걸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 뭐 그런 거로만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사실 잘 모르고요. 예. 사실 전체 얘기가 크게 없습니다. 보신 게 전부일 겁니다. 예. 어찌됐건 호빗 5군데 전투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 것 같아갖고 어떻게 보면 호빗을 기다렸던 그리고 피터 잭슨 감독을 좀 기다렸던 팬분들은 조금은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순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제시장에 밀렸다는 게 굉장히 이제 반지의장이나 호빗의 팬분들은 굉장히 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순위도 알려주시죠. 예, 그 다음엔 네 번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예, 오늘 방송을 할 영화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순위는요? 예, 그 다음 순위는 5번째로 상위원입니다. 예, 상위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광고도 많이 하고 이제 한석규 씨랑 그 고우수 씨가 나와서 박신혜도 같이 나오죠? 예, 박신혜 씨랑 같이 나와서 뭐 궁중에서 이제 옷을 만드는 직업을 위주로 이제 나오는 스토리 같아요. 예, 이 옷을 만드는 뭐 그런 상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옷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나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게 상의원이라고 해요. 그런 게 상의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화에서는 그렇죠. 이 왕과 왕비의 옷을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평을 보니까 색채감이랑 이런 거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예, 그래서 보는 맛은 되게 있는데 스토리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순위도 알려주세요. 예, 6번째로 눈의 여왕 2 트롤의 마법 거울이네요. 예, 눈의 여왕 2. 처음에 오기사가 저한테 이걸 보자고 계속 했었죠. 예. 그렇죠. 예, 눈의 여왕.
겨울 왕국, 눈의 여왕. 어차피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죠. 저는 이런 스토리, 이런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좋아해요. 야, 눈의 여왕 2. 눈의 여왕 1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2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희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 방학을 맞이해서 그렇죠. 많은 어린이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이게 약간 겨울왕국이랑 약간 이미지가 비슷해지면서 그렇죠. 예, 약간의 사짜 냄새를 풍기는 예, 그런 제목을 좀 띄고 있습니다. 예, 낚시죠 이런 걸 보고 예, 조금은 있죠. 예, 약간의 낚시질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개봉을 한 눈의 여왕 2입니다. 그 다음 순위를 알려주세요. 네. 7번째로 숲속으로라는 영화입니다. 숲속으로 영화에서 보면은 조니 뎁이 그냥 까메오 수준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아, 아니, 사실 저 지금 처음 들어왔어요. 숲속으로라는 영화를. 숲속으로가 뭐냐면은 잭과 콩나물, 그다음에 빨간 망토의 비밀, 뭐 이런 거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아. 다 합쳐놓은 영화인데 뮤지컬 영화인데 예. 재밌다는 분도 계시고 별로라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예,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저희가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화려한 캐스팅만으로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현지에서는 예,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순위도 알려주세요. 네. 8번째로 일곱 난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곱 난쟁이 딱 봐도 네. 어린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방학을 해서 그런가요? 예, 침투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리스마스 저희가 지금 그렇죠. 순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이제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볍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럼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특별하게 갈 곳이 없습니다. 요즘엔 너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영화관으로 많이 놀러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순위도 알려주세요. 네. 9번째로 뽀로로 극장판. 뽀로로입니다. 뽀로로. 예. 뽀로로가 눈요정 마을을 대모험한다는 뭐 이런 극장판 영화 같은데 이거 역시도 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이제 초딩과 이제 유딩이죠. 유치원생들을 보고 유딩이라고 하는데 유딩 러쉬를 많이 받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위도 알려주세요. 예. 10위는 요즘에 흥행하고 있는 인터스텔라입니다. 예. 사실 이게 1000만을 이제 뚫었어요. 1000만을 뚫어서 오, 정말. 요즘에는 좀 많이 식었죠. 요즘 그렇죠. 이제 다 유행한다기보다 많이 이제 식었습니다. 극장에서도 이제 좀 스크린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심야 영화 그리고 그 조조 정도예요? 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상영을 하더라고요. 이 근처 목동 CGV에서는 예, 이제 뭐 거의 끝물이긴 한데 그래도 1000만 관객을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2014 외국 영화 중에서는 획을 그었던 그렇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도 뭐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긴 했었는데 저희는 2번 봤잖아요. 그렇죠. 저희 예. 2번 봤습니다. 2번 보니까 느낌은 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봤을 이해도 때랑 역시 월등히 다르고 네, 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2번 봤을 때 저도 2번 봤을 때 재미를 좀 더 느꼈던 것 예, 같습니다.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니까. 이해도 그렇고요. 첫 번째 봤을 때는 이해하려고 보다가 놓쳤던 이렇게 장면들이 아.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장면이라던가 웜홀로 뭐 들어가는 장면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놓쳤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눈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랬는데 요번에는 두 번째 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영화에 대해서도 좀 다가갈 수 있었었고 그다음에 보는 재미도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예.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12월 25일 2014 크리스마스 박스 오피스 순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방송해드릴 영화 크리스마스 때도 박스 오피스 4위를 차지했었고요. 그런 영화를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75년인지 6년인지 됐어. 이게 뭐요? 꽃이 이쁘네요.
어떡하지? 나 손이 시리네. 들어간다. 석 달만 더 살아. 이렇게 석 달만 더 살면 이거 얼마나 반갑겠어. 그 할아버지하고 손목은 마주 잡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조그만 강이 흐르는 강원도 횡성의 아담한 마을. 89세 소녀 감성 강계열 할머니, 98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 이들은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이다. 봄에는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엔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매일이 신혼 같은 백발의 노부부. 장성한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꼬마를 묻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비가 내리는 마당, 점점 더 잦아지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친구를 잃고 홀로 남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머지않아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한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 줄거리가 대략적으로 금방 오기사가 말씀해주신 그런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 자체가 11월 말에 사실은 개봉을 했어요. 11월 말에 개봉을 했는데 개봉 당시에는 크게 상영관을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예, 그냥 작은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많은 뭐 영화관 상영관을 잡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전에 원앙소리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아, 보진 않았지만 좀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 원앙소리와 비슷하게 입소문으로 뜬 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사실은 저희도 영화를 같이 본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본 건 아니었고 오기사님은 누구랑 보셨습니까 이거를? 아, 저희 시어머님과 시어머니가? 일부러 같이 봤습니다. 왜요? 어머님의 세대에서 생각하는 또 어머님이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 그렇죠. 그런 걸 여러 생각을 좀 하시게끔 좀 하고 싶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프신 부모님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또 부모님께 더 잘하자 아니면 우리도 이제 또 부모님 세대도 이렇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어머님도 같이 보고 싶었었어요.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봤었죠. 그 이후에 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랑 봤었습니다. 사실 동생이랑 봤었는데 동생은 원래 눈물이 없습니다. 여동생인데 눈물이 없는데 영화를 보면서 코끝이 찡한 느낌을 이 친구가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저 역시도 중간에 뭐 이렇게 한번 핑 돌거나 뭐 이렇게 살짝 눈물이 이렇게 도는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좀 그렇게 조금 감정이 이입이 되다가도 앞뒤 옆에서 엄청 훌쩍훌쩍도 되시더라고요. 진짜 이걸 보면서 엄청 훌쩍훌쩍 되시니까 저희 그거를 들으니까 좀 더 이제 감성이 다시 이렇게 식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오히려 있었습니다. 역효과였나요? 예, 그런 게 소리가 들리니까 좀 더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감정이 한참 올라오다가 좀 가라앉는 그런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굉장히 좀 눈물을 빼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보신 분들은 분명히 코끝이 찡해질 만한 장면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 뭐 생각을 합니다. 오기사도 이걸 보면서 울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어느 장면에서 특히 우셨어요? 개인적으로 첫 부분에서도 좀 많이 슬펐고,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할머니가 이제 내복을 죽은 자식들을 위해 산 내복,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 이제 옷 태우면서 한복 태우면서 같이 태우거든요. 네. 그럴 때도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뭐 슬픈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겠죠, 사실. 그렇죠. 이 영화를 보실 때는 거의 휴지를 챙기고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좀 눈물을 흘리시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그 할머니 있잖아요. 강계열 할머니. 그렇죠. 강계열 할머니께서 영화관을 평생 동안 이번에 처음 가셨다고 해요. 이거 2번 가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거를 또 특별히 2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2번 가셨던 이유를 사실 잘 모른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 감독이 인터뷰에서 추측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인터뷰하신 거 못 보셨어요? 할머니요?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 감독이 얘기한 것 같네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예. 예. 어쨌든 감독이 추측하면서 뭐 이야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강계열 할머니께서 이제 살아계신 할아버지를 스크린으로나마 좀 보고 싶어서 영화를 2번이나 보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생에 첫 영화관 나들이가 또 본인이 나왔던 이 다큐멘터리 영화였고, 제가 그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정말 좀 짠해지더라고요. 짠해지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했는데, 많은 이제 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너무 그렇죠. 그 횡성이 사실은 서울에서 크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앞에 이렇게 막 상주하고 있다고 해요. 상주하고 있으면서 할머니 인터뷰 좀 달라고 그렇죠. 예, 계속해서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할머니가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이제 좀 받으시는가 봐요. 받으셔서 이제 좀 자식들 집에 지금은 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감독이 이제 공개적으로 좀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할머니의 남은 여생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예. 좀 지내시게끔. 왜냐면은 할머니께서 만약에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렇죠. 힘들어 하신 다음에 이제 노년이 그럼요. 굉장히 아프시면은 감독 자신이 굉장한 죄스러울 죄책감, 것 예, 같다고.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릴 그렇죠. 게 분명하기 무슨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그런 걸 신경 안 쓰죠. 예, 특종만 따기 위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전에 원앙소리에 나오는 그 소 키우는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할아버지도 이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셔서 말년에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예. 왜냐면은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가 와서 본인을 찾고, 아니면은 옆집으로 가서 인터뷰를 따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강계열 할머니께서도 조금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자유롭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좀. 예, 그런 거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영화가 잘 돼서 굉장히 좀 기뻐야 되는데, 그럼요. 영화가 잘 돼서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이 되는, 예, 이런 그렇죠. 안타까운 결과를 좀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엊그제인가요? 어제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3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봤어요, 기사. 예,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지금 최대 원어 소리 따라잡았나요? 넘었습니다. 원앙 소리가 300이 좀 안 됐거든요. 200 얼마였는데 이번에 그걸 넘고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300만을 넘었어요. 근데 넘었는데 아직도 상영관은 계속해서 그렇죠. 줄지 지금 않고 있다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영화관으로서는 되게 피크거든요. 그럼요. 겨울방학 시작하고요. 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크인데, 어떻게 보면은 틈새가 없을 정도로 빡빡한, 예, 그런 성수기에 그 극장가에서 정말 한 켠을 굉장히
굳세게 예, 잡고 있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이 영화가 센세이션을 부르킬 만한 그런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뭐 한 장면씩 뭐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운 장면이랑 좀 비슷한데요. 네. 우선 처음에 도입 부분이 좀 기억에 남고 무슨 내용인지 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 상관없습니다. 예, 처음에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좀 그게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죠, 사실은. 음. 이제 영화가 이제 그렇게 전개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 내복을 살 때랑 태울 때 그때가 또 기억에 남고 절정이었죠, 사실은.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다 좋았지만 뭐 그것이 제일 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화가 첫 장면과 끝 장면이 같습니다. 그렇죠. 오프닝과 엔딩이 같은 건데, 그렇죠. 그 할아버님의 이제 무덤이죠. 그렇죠. 예, 장례가 다 치러지고 난 무덤에서 할머니가 울고 계시는 모습이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었고, 예. 엔딩도 네. 그 장면이 똑같이 뭐 이루어졌었습니다. 사실 저는 엔딩을 보면서 오프닝보다 더 짠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나중에 주저앉으셔서 울잖아요. 할머니가. 그렇죠. 그러면서 무덤 위에 작은 눈사람 한 개가 딱 올려져 있고요. 예. 그 눈사람이랑 이제 영화 중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거랑 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랑 약간 겹쳐서 그러네요. 예, 앞에 그 할아버지랑 굉장히 이제 사이좋게 지냈던 그 이제 장면과 비교가 되는 거네요. 예, 근데 눈사람은 이제 하나만 남아 있죠.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오버랩이 되면서 좀 더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뭐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내복 그렇죠. 장면인데 내복 저도 이거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사실은 맨 처음에 내복 사러 시장을 갔을 때 어린애들 내복을 사는데 뭐 3살 뭐 당연히 이러면서 손주인 줄 네, 알죠. 저도 손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손주들 옷을 사는구나. 그리고 넉넉한 걸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겨울이기도 하고 뭐 1, 2년 더 입기 위해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했죠. 예,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집에 오셔서 그 내복을 이제 고이 접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할아버지랑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내복이 이제 손주들 내복이 아니라 그럼요. 예, 떠내보낸 자식들한테 입히지 못해서 그렇죠. 입히고 싶었던 내복을 사서 고이 접어 보관하시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장면이 저도 굉장히 좀 찡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0살, 90살이 되시는 이제 곧 100살이 되시는 그런 노부부가 만약에 아이들을 잃었으면 적어도 40년 전 뭐 이랬을 텐데 그때 잃은 아이들을 아직도 이제 가슴에 묻고 그럼요. 사신다는 게 역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저도 약간 좀 찡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먼저 가거들랑 입히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굉장히 좀 찡했었고 아무튼 이 영화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 그 내복과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불태우는 장면 할아버지의 유품과 함께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최고의 이제 하이라이트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훌쩍훌쩍거리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님은 눈물을 안 흘리시고 네. 저만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네. 어머님께서는 어느 장면에서 우셨어요? 서로 우는 그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장면에서 울었다면 어머님은 이제 할아버지가 기침 때문에 이제 나중에 되게 고생하시잖아요. 네. 딸이 와서 아빠 아프면 안 돼라고 이제 우는 장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럴 때 또 많이 흘리셨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선 무덤덤했고 네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이런 상황이랑 많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래서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어머니 세대들은 영화를 보면서 본인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본인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예, 거고. 미래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럼요. 그리고 이게 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아니고요. 그냥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럼요. 일생을 찍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감정이입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커플옷처럼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너무 정말 아름답고 그것 또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뉴스룸이라는 네. JTBC의 뉴스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데 거기에 이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의 감독님이 나오셨어요. 예, 감독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손석희 앵커가 혹시 네. 그런 한복을 준비해 준 거냐? 소품으로. 저도 네네네. 뭐 이렇게 그 물어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예, 근데 그 감독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 할머니가 다 사신 건가요? 예, 사실 알고 보면은 네. 장롱에 네. 그렇게 색깔로 맞춰진 그 한복이 많죠. 예, 10벌이 넘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이렇게 같이 사셔서 예전부터요?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니셔서 아, 사실은 이분들이 처음은 인간극장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인간극장에 나오셨는데 그때 인간극장에 나오던 계기가 네. 횡성시장에 네. 장날 되면은 네. 항상 아, 커플 말끔하게 차려입고. 커플 한복을 입고 네. 손잡고 다니시는 그 노부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유명했군요. 거기서 그게 지역신문에 나온 거예요. 아, 강원도 지역신문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인간극장에 나오시고 그게 또 예, 바탕이 돼서.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 뭐 영화가 나온 거고. 다큐 영화가 된 건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소품이 아니라 진짜 본인들이 좀 놀라운 점이네요. 예, 항상 이렇게 그거를 맞춰서 입고 다니셨다고 저는 하더라고요. 영화를 찍기 위해 협찬이나 어쨌든 이렇게 좀 제공을 해준 걸 이렇게 입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감독이 이야기하기에는 아... 최대한 본인들은 그냥 카메라만 들고 있고 아무것도 뭐 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2번에서 네. 3번 정도 촬영을 갔다고 하는데 아, 거의 한 1년 반이었나요?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찍었네요. 예, 한 1년 반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다 보였네요, 생각해보니. 예, 그게 이제 날씨 변화가 중간중간에 있죠. 중간중간에 이제 보여지는 게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네. 없으셨고 왜냐면 인간극장을 한번 찍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영화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요. 굉장히 불편할 특히 수 이제 나이가 있는데 드시면 더 할 수 있고.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신 게 예전에 인간극장에서 한번 이걸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편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촬영하면서도 좀 아쉬웠던 거는 감독님께서도 이게 계절이 지나면서 네. 항상 자기들이 왔다가 촬영 끝나고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네. 뒤에서 막 손을 흔들어줬대요. 아, 조심해서 정말요? 가라고 수고했다고. 아,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노쇠해지는 거를 본인들도 이제 느낀 거죠. 가슴이 아프네요. 네, 할아버지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나와서 인사를 마중을 못 나오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할아버지의 말년에 네. 이렇게 녹아들어서 좀 더 이제 극적인 다큐 영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할머니를 너무 네. 그 인위적으로 슬프게 만든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저는 인위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인위적이라기보다 정말 자연스러움에서 묻어나왔던 슬픔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네. 영화를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영화에서 좀 아쉬웠던 장면 혹시 있으십니까? 굳이 뽑자면
자식들이 나와서 아, 이제 좀 싸운 예.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쵸. 근데 그 부분이 아쉬웠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훈훈한 그런 분위기에 갑자기 판을 깨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어서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아파하셨거든요. 굳이 그런 것도 필요했나? 물론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느끼는 감정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만 좀 다른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좀 싸울 때는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되게 좀 불편했었어요, 마음이. 예, 그게 현실이죠. 그렇죠. 네, 많은 자식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게 되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맞아요. 명절이나 뭐 이런 특별한 날에 그런 모습을 보는 이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좀 슬퍼하시는데 되게 현실적인 거를 카메라에 잘 담아냈다고 저는 예,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 간의 우애로운 모습, 정말 화기애애한 모습보다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할머니의 가슴 아픈 모습을 또 어떻게 보면 잘 끌어냈다고도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겠고, 사실 그게 현실이잖아요. 다 큰 자식들 간에 뭐 돈 갖다가도 싸우고 네. 뭐 이런저런 거 갖다가 다투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이 카메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카메라가 있었는데 예. 예, 그 첫 번째 딸이었나요? 따님이 이제 약주를 하시고 예, 흥분을 하시는 게 이분들도 굉장히 카메라에 익숙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이분들도 굉장히 어색하지 않게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니. 카메라가 분명 앞에 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욕도 하지 않으셨나요? 네,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카메라에 굉장히 거부감이 없구나, 굉장히 자연스럽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제 거울을 거시는 장면이 있어요. 네. 아, 기억나네요. 할아버지가 거울을 거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걸린다 그러죠. 네. 예, 거기는 거울을 걸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가 욕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삐지십니다. 아, 저는 그때 보고 처음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굉장히 완전 로맨티스트, 완전 자상하게 나오시잖아요. 존대하고요. 그럼요. 항상.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은 약간 진우션의 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화낼 줄 모르시는 분인가? 열이면 열, 무조건 자상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도 약간 인간적인 면이 있고 요러실 때가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럼 좀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이제 육두문자가 나오셔서 그쵸. 그 다음에 삐지셔갖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생각도 했어요. 본인의 이제 의견이 점차 이제 작아지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분명히 되는데.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예, 근데 본인은 할 수 없고 지금 그럼요. 힘으로는 남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느끼신 성질이 거죠.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작아지는 남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 장면에서는 좀 그 생각을 해보고,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은 사실 이렇게 할머니가 밑에서 나무를 싣고 계시는데 그 나물 같은 거를 이렇게 다듬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위에서 돌을 계속 던지세요. 예, 돌을 계속 던지시면서 할머니를 좀 괴롭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집에 와서 바구니에 물을 담은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이제 붓죠. 그러면서 재밌어요. 막, 물싸움을 하는데 전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 게 저의 연애 스타일과 너무 비슷해요. 저의 연애 스타일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시는 장면도 있었어요. 예, 맞아. 그 장면도 빼놓을 수 없네요. 예, 뭐 노래 한 곡 해봐, 뭐 그러면서 근데 그게 맨 나중에 이제 막이 올라가면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렇죠. 그때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생전에 계실 때랑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오는 모습이 아까 말씀하신 눈사람이랑 그쵸. 그거랑 같이 좀 기억에 남네요. 되게 오버랩이 되고 그게 할아버지의 많이 슬펐었던 것 같아요. 그 마당에서 불렀던 맞아요. 그 노래 자락이 그렇죠. 할머니를 위해 불러준 노래죠. 예,
영화의 OST 그리고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노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많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소드별로 약간 이렇게 끊어서 이제 나가는 뭐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예. 아프신 모습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식들이 와서 뭐 아버지한테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부터 해서 결국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네. 장면까지 다 네. 나오는 거죠. 네. 이 영화를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게 염하는 건가요? 아마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장면까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하는 염을 하는 전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나오셨으니까. 네,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 모습이 네, 있었죠. 그냥 그런 정도만.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장면까지도 넣을 필요가 있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네, 저도 좀 놀랬어요 보면서. 어쨌든 이게 가족분들한테 다 허가를 받은 거였고 그럼요. 다큐 영화다 보니까 최대한 그럼 자연스럽게 네, 그 장면을 담으려고 했던 네. 의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화 뭐 좋았던 배우와 나빴던 배우 뭐 이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단일배송 네. 영화방에서 코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거를 빼놓기가 또 애매합니다. 네,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좋았던 배우 있으시면 좀 뽑아주세요. 아니 뭐 여기 배우는 지금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세요. 네, 아니에요. 알아요. 엄마도 나오고 공순이도 나오고 공순이도 뭐, 나오고 좋았던 배우? 네. 뭐 우선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좋았지만 공순이도 나름 재미를 안겨준 것 같네요. 아, 공순이요. 배우라고 할 수 있나요? 강아지인데. 네, 그 배우죠. 네, 등장인물이니까 그렇습니다. 배우입니다. 네, 그러면은 좋았던 배우로 공순이를 뽑으신 예. 겁니까? 예,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았지만 네. 그럼 나빴던 배우도 있어요? 좀 나빴던 거라고 하기보다는 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뭐요? 옆집의 목사님. 아, 얼굴을 한 번쯤 보여주셨으면 좋았겠다. 이웃집들이 많이 안 나왔었죠. 이웃집은 안 나오고 예. 이제 중간에 예. 관광차 타고 소풍 네. 한번 가셨죠? 소풍. 아, 네, 그때 좀 이제 주변의 인물들이 좀 나왔죠. 노인대학. 그래서 목사님은 끝까지 한 번 나오시겠지 생각했는데 한 번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배우로 그렇죠. 네, 목사님. 말로만 들었던 목사님이죠. 그럼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좋았던 배우와 나빴던 배우를 좀 뽑자면은 좋았던 배우는 역시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저는 묶어서 좋았던 배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나빴던 등장인물 배우로 치자면은 그 목사님 댁에 그 강아지인가요? 지금 설마? 개새끼 있지 않습니까? 개새끼. 개새끼라니요. 네. 강아지라고 말씀하셔도 네, 돼. 그 공순이를 네. 공순이를 임신시킨. 그렇죠. 이름이 뭐였죠? 모르겠어요. 아,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목사님 집에 강아지. 네.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속상해 하시죠. 나중에 속상하게 하는. 네, 나중에 장난 아니었어요. 뭐 그놈의 개새끼 하면서. 근데 결국엔 새끼 낳아서 또 이쁘게 또 이렇게 키우고 얼마나 또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기력이 약해진 그 가운데 이제 새끼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애교를 피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새끼 강아지가. 네, 근데 그리고 중간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낳기만 하면은 바로 갖다 줄 거다. 왜냐면은 우리 네. 공순이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남자애가 남자애란다. 그 목사님 집 개가 예. 공순이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공순이를 여기까지 집까지 와서 공순이를 그게 한 거 아니냐. 덮친 거 아니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새끼도 다 목사님 집에서 책임져라 하면서 준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좀 크면 주라 그러죠. 그 애기 막상 키워보니 새끼 강아지 귀여우셨나봐요. 보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예, 좀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순이가 아까 좋았던 배우로 뽑으셨는데 네. 정말 열연을 펼쳐준 게 아이를 낳았는데 네. 아이라고 하기엔 또 그렇네요. 새끼 강아지들을 낳았는데 예. 그 할머니들 자식 형제들과 똑같은 그럼요. 그거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순이의 열연이 굉장히 이번 영화에서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이 영화 추천하십니까? 추천합니다. 추천. 그러면은 저희 영화방에서는 네. 추천을 하시면은 이제 추천사라는 음. 게 있습니다. 네. 추천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네. 간단 명료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추천하고 싶은 인물 혹시 있으시면? 저희 어머님 세대, 저희 엄마 세대, 아빠 세대 다 포함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그렇죠. 포괄적으로 그럼요. 포괄적으로 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사실 이제 2014년 끝물의 가장 큰 화제작이기도 했고요. 저도 기대하면서 봤는데 기대만큼 나름 잘 나왔던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를 잘 보질 않았거든요.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는 잘 보지 않고 네. 인간극장은 제가 항상 잘 봤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는 잘 안 봤어요. 인간극장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네. 항상 저는 출근하기 전에 무조건 그 인간극장을 틀어놓고 갑니다. 저는 3분 보고 끄는 사람은 따로 있겠죠. 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무조건 틀고 가는 그런 경향이라서 그런 인간극장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은 접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 영화는 기대만큼 잘 나왔던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추천사는 좀 멋있는 말 좀 할게요. 네.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이별에 대하여. 저의 이 영화 추천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아까 포괄적으로 추천 인물을 정하셨잖아요. 저도 역시 좀 포괄적으로 정해볼게요. 2014년 네. 결혼을 하신 네. 모든 신혼부부들한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2014년에 결혼하신 모든 신혼부부들께 이 영화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뭐 사랑에 대하여 이별에 대하여인데 네. 저는 이제 추천을 할 때는 그분들한테 사랑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그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영화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힘드시죠? 힘들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찌됐건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영화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힘들 네. 수 있는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 좀 더 이제 편하고 좀 더 쉽게 영화를 접하기 위해서 네.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예.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아유, 말씀 잘해주셨고 네. 소정의 이제 편집을 통해서 깔끔하게 또 방송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 코너까지 예.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들어가죠. 네. 마지막 코너는 다음 주 개봉 영화 네.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12월의 이제 마지막 날부터 2015년 1월? 1월의 첫째 주죠? 네. 이게 첫째 주인가요, 그게? 3일 있는데? 아닌가? 어찌됐건 12월과 1월 네. 겹친 그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입니다. 예. 먼저 화제가 될 만한 영화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이
기대가 되나요?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12월 31일 날 개봉을 하는 영화인데 마다가스카의 펭귄 아, 이게 혹시 그 마다가스카의 그 시리즈인 건가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안 봤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목소리 출연이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베네딕트 컴버비치. 네, 누군지 아시나요? 아,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이고 그 호빗 보셨잖아요. 예. 호빗에서 이제 사우론 아, 그 불빛만 나오던 악마 있죠? 예. 예, 그 사람 목소리도 이 사람이 했어요. 아. 그리고 배우예요. 배우인데 꿀 성비를 가졌나요? 꿀성대라기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뭐 부드러운 이미지 뭐 이래갖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배우인데 아무튼 그분이 뭐 목소리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화도 알려주시죠.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좀 읽기가 이게 힘드네요. 사실은 유지태 씨 나오고요, 그 차혜련 씨 나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 테너, 이분은 일본인인가요? 예, 일본인도 같이 이세아 나오고, 유스케? 예, 예, 이게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별하게 화제는 못 받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거보다 화제는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감독 그리고 배우는 한국인 그리고 네. 뭐 일본인도 좀 들어가면서 외국의 자본을 좀 받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게 아닙니다. 저도 네.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좀 기대가 되긴 했거든요. 이게 저번에 광고하는 거를 살짝 봤는데 네. 되게 가족들이 보기에 괜찮은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최민수 씨도 방랑자, 네. 거리의 불황자 같이 나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이에요.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아, 네. 예, 그 뭐 강혜정 씨도 나오고 하는데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네. 아이들이 부잣집 네. 할머니의 개를 아. 뭐 훔쳐갖고 그 돈으로 뭘 하겠다 뭐 이런 아.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가족들이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예고편을 봤었는데 아. 예, 생각보다 잘 만들면은 정말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월로 넘어가죠. 네. 그 다음 날이 바로 1월입니다. 네. 1월에 개봉하는 영화 가장 화제작이죠. 테이큰 3인 예, 건가요? 테이큰입니다. 네, 사실 테이큰이네요. 예, 그 김기사도 굉장히 테이큰 3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테이큰 1, 2 보셨어요? 보진 않았는데, 아, 뭐야? 그때는 좀 사정이 있어서 못 봤어요. 근데 네. 이게 되게 많이 흥행을, 했죠. 흥행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었던 영화였었고, 뭐 이번에 나오면, 뭐 아까 호비처럼 한번 뭐 시도를 해보든지 하죠 뭐. 아니, 앞에를 봐야죠. 앞에 안 보고. 이게 사실 테이큰 시리즈가 리암 니슨 나오네요. 예, 그런. 뭘 보고 유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그쵸, 테이큰. 네. 어찌됐건 이제 테이큰 1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테이큰 1은요, 네. 그 딸이 납치가 됩니다. 리암 니슨 나온 영화 다 납치 영화인데요? 네. 네. 딸이 납치가 돼서 네. 리암 니슨이 이제 딸을 구하는 거죠. 예. 구하는 거였고 이제 구했어요. 무슨 수준인지 알겠네요. 네. 2에서는 네. 와이프가 네. 납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누가 납치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딸이 네.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네. 와이프를 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3, 제가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네. 2에서 구한 와이프가 이제 3에서 죽습니다. 정말요? 네, 살해당하는데 결국 구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요, 구했어요. 아. 구하고 왔는데 네. 근데 그 왜 죽어요? 복수심에 불탔던 적이겠죠. 네. 적들에 의해서 어떻게 죽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적을 소탕하러 가는 결국 죽군요. 그런 이야기가 테이큰 3의
줄거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요. 화제작은 여기까지가 화제작인 것 같은데 아, 네. 개인적으로 그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네. 영화가 있어요. 이게 프랑스 영화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1시간 반짜리인데 이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역시도 이게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이 영화 혹시 뭐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네. 뭐 극장을 찾아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 영화인데 네. 시간도 뭐 1시간 반 정도로 네. 굉장히 좀 간단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네. 이게 상영관을 얼마나 아, 잡을지 우선 그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예 많아 보이지 않죠. 이 상영관을 얼마나 잡을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보실 수 있는 분들의 수가 늘거나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 개봉 영화 예고까지 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 네. 오기사는 처음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데 네. 예,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아, 우선 좀 처음이었는데 잘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고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네요. 뭐 처음에 부담 가지셨던 예, 그- 없지 않아 있었죠. 예, 나는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해 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게다가 말할 영화가 아니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냥 줄거리 하나 이렇게 뭐 출연 배우도 그냥 두 분 이래서 예,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편하게 말씀을 뭐 잘해주셨던 것 예, 같습니다. 잘 이끌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영화라는 게 네, 저도 중간에 네, 그 영화방을 진행하면서 좀 부담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대중 문화잖아요. 영화 산업 자체가 네, 대중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네. 즐길 수 있는 게 음, 대중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더 쉽고 편하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가 방송하는 네, 의미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뭐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뭐 네. 이런 부담은 다음번 출연 때는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들었죠? 예, 듣기도 하고 네. 생으로 들으셨잖아요. 그럼요. 방청객처럼 그럼요. 생으로도 많이 들으셨는데 네, 예, 박수도 중간에 치시면서 이렇게 출연하는 예. 장면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건 뭐 오늘 본격적으로 나와서 네.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4년 네, 당일 배송 영화제를 실시를 하는데 네, 거기에도 참여를 해주셔서 네, 아, 물론. 예, 참여를 해야죠. 해주셔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2회를 걸쳐서 당일 배송 영화제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김 기사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일 배송 영화방의 박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방송 잘 들으셨나요? 처음으로 제가 빠진 영화방 방송이었는데 박기사와 오기사님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처음에는 사랑 이야기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죽음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나오게 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고 또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은
아,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나도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죽음을 삶 속에 들여와서 인식하고 또 긍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고 나중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필연적인 이별을 보면서 아, 결국은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영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이 반드시 증명을 하게 되는 명제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냉엄한 결말 앞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 울어줄 이가 누구인지 또 나는 무엇을 애달피 여기며 눈물을 흘릴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더불어 죽음이 모든 것을 공으로 돌릴지라도 삶이 가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희망을 품게도 만듭니다. 한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 노부부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단순한 미담이나 사랑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현실의 죽음을 영화의 삶 가운데 들여와서 이야기함으로써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새로이 정비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로부터 생을 긍정하고 관계를 소중히 하며 일상에 충실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깊은 영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곧 있을 빅 이벤트죠. 당일 배송 영화상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을 정리하고 2015년을 기대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의 청취자 투표가 이제 곧 마감됩니다.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청취자분들께서는 팟빵 게시판과 블로그에 게시된 공지를 참고해서 영화상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투표 분야는 작품, 감독, 주연, 조연, 최고의 오프닝과 엔딩, 그리고 최고의 1분이고 1월 1일까지 청취자 참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DPS, 당일 배송 영화방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나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a desperado.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